안녕하세요.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알기 운동본부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도대체 언제 서울 아파트는 떨어질 것인지, 과연 진짜 떨어지기는 할 것인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도 볼 수 있죠. 어, 지금까지 집을 사지 못한 분들은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떨어지고 나면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집 가진 분들은 또 떨어지기 전에 집을 팔아야 될 텐데,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뭐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꼭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그 조건이 충분 조건으로 갖춰져야만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안타깝지만 폭등이 와야 됩니다. 폭등이 오지 않고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상태가 되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폭등이 와야만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급등을 해야만, 갑자기 많은 상승을 해야만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느 정도 불안한 심리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슬금 안정적인 상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여기에 익숙해져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심리적 부담감이 집을 가진 사람이건 안 가진 사람이건 다들 어느 정도 그 불안한 심리 상태가 내재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폭등을 하면 원래대로 하면 이제 분양 물건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실 분양은 건설사가 하는 것이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폭등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더라도 잘 팔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계속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잘 팔리는 상황이 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건만 되면 건설사들은 분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더라도 건설사는 그거를 피해서라도 어떻게든 분양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지금 규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이런 규제책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분양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 가격이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하게 되니까, 그럼 조합원들은 수익이 나니까 재건축을, 사업 시행을 계속 동의함으로 해서 빨리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 물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높은 가격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 물건이 안 팔리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9.13 대책 이후로 매수세를 잡는데 모든 규제가
그 모든 규제가 이제 집중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지금 상태에서도 매수세는 굉장히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의 여력이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올라가느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반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팔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지금 어긋나 있는 거죠. 오히려 매수세는 줄었지만 매도세가 더 많이 줄음으로 해서 오히려 매수세가 좀 많게 되는 지금 그런 수요와 공급이 매수세가 많은 쪽으로 어긋나 있는 것이죠. 그럼 팔 물건이 늘어나야 균형을 잡든지 아니면 하락을 하든지 할 텐데 지금 일반 매물에서는 팔 물건이 나오질 않습니다.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팔 물건이 어느 것이냐? 결국에는 신규 분양 물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신규 분양 물건이 낮은 가격에 공급이 되면 사고 싶은 사람들은 얼씨구나 좋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높은 가격에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면 결국에는 안 팔리는 상황, 미분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미분양이 처음에는 미분양이 생기더라도 매수 심리가 살아 있기 때문에 청약에서 이제 당첨이 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물건들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이제 청약 대상자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그 물건들을 사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분양들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 이 매수자로 대기했던 분들도 이 관망세를 하게 돼 있어요. 물건이 늘어나면 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망세를 유지하는데 이때는 건설사들은 계속 공급을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건들이 막 적체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나중에는 미분양 물건들이 계속 적체돼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미분양 물건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입주를 거의 앞둔 물건들 중에 프리미엄이 생기지 않는 물건들도 발생을 합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하락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입주 물량에 프리미엄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동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면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데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되면 그 아파트는 아무리 입주 물량이 많아도 다 소화를 하고 나중에는 추가 상승도 가능한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는 아파트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기려면 결국에는 높은 분양가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폭등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폭등이 오고 건설사들이 대거 막 분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미분양이 생겨야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락하는 시기는 언제냐? 이 미분양들이 막 지속 적체되어 있다가 이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를. 그러면은 어떤 것들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심지어 다 팔리지 않은 상태로 미분양이 남아있는 상태로 입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이 입주를 맞이하게 되면 이때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때 어떤 상태가 되냐? 공포 상태가 찾아옵니다. 공포. 이 사람들이 공포 상태가 돼야만 그 다음부터 비로소 하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희망은 거의 제로고 오히려 이제 폭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 폭등한 상태에서 심리 상태가 이제 불안해 있잖아요. 불안한데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이 마이너스 P도 있고 막 미분양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치르기도 어려운 상태까지. 그러면 빨리 던져야 되는 거죠, 이때.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막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실질적인 팔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자들은 이때 관망세죠, 완전히. 왜냐? 물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빨리 뭔가를 사들일 필요가 없죠. 급한 것은 이때부터는 매도자가 엄청 급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일반 매물들도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왜? 만약에 뭐 1주택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집을 옮겨야 될 사람 같은 경우는 저 기존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이 물건들을 전세를 내놓기도 하고 뭐 어떻게든 보유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이제 떨어질 것 같은 상태에서는 내가 잔금을 치르기도 어려우니까 얘를 빨리 팔고 얘 한 곳으로 집중한다든지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집도 이제 매물들을 막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놓고 저기도 내놓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팔리면 어느 한쪽으로 이제 돈을 몰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매물들이 막 일반 매물도 나오고 분양 매물도 나오고 미분양 물건도 쌓이고 물건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팔 물건들이. 그럼 이때부터 비로소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보면 2007년 이후 2008년도 그때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006년에 폭등을 하고, 그러면 막 여기저기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위치에 아파트들이 비싸게 막 분양을 막 했었죠. 근데 초기에는 막 팔리다가 이게 부담스럽게 되니까 이런 물건들이 미분양이 생기고, 결국에는 입주 미분양까지 생기니까 급속도로 분위기가 다운돼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지방이 그런 상태입니다. 지방이 일부 지금 아직 사이클이 하락으로 넘어가지 않은 대구, 대전, 광주나 이런 데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이제 하락세로 넘어갔죠. 그런데 잘 보시면 지방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전에 폭등이 있었습니다. 폭등이. 그리고 그 지역에는 많은 분양 물건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도시에 가보면 미분양들이 있습니다. 미분양들이. 그런데 안 떨어지는 도시에 가보면 미분양이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려면 미분양, 입주할 때 미분양,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런 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거의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서울이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적용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지금 서울은 미분양이 뭐 일부에서 처음에 이제 9.13 대책이 나오고서 처음 분양하는 물건들에게서 미분양이 발생은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로 해소가 됐습니다. 청약 대상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다 주워갔죠. 그래서 줍줍이라는 용어들도 생겼었고, 그래서 지금 서울과 경기도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없어요. 미분양이 생겨야 됩니다. 미분양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분양 물건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분양 물건이 많이 늘어나려면 먼저 필수적으로 폭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안타깝지만 폭등이 이루어져야만 그 다음에 폭락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른다. 이런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제 떨어지냐, 기간은 예측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제 책에
어느 정도 폭등이 곧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책에다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잘 맞아가고 있고요. 원래 예측으로는 뭐 3, 4년 정도 후면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가 공급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3기 신도시를 이제 공급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움직임도 뭐 지금 아예 거의 잘 보이지 않고 뭔가 급하게 공급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폭등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어떤 기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필수 조건들이 만족되어야만 하락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시고 그에 적정하게 대응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서울 집값이 도대체 언제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저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알기 운동본부 무아바 이현철은 언제나 아파트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이런 점들을 정확한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이현철이 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힘을 얻도록 많은 관심과 또 구독 그리고 조회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